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이미에르라는 젊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외곽의 끝없는 숲에서 떨어진 외딴 농장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미에르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고 항상 숲의 저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날도 루이미에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시장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던 중 그녀는 숲속 깊은 곳에서 들리는 이상한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소리는 마치 바람에 실려 오는 것처럼 부드러웠고 루이미에르는 그 소리에 이끌려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장소였습니다. 나무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고 여러 가지의 야생화들이 발 아래에 피어났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루이미에르는 그 소리가 나오는 곳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그녀는 마침내 작은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호수 한가운데에는 한 무리의 요정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루이미에르는 요정들이 자신을 발견할까 걱정했지만 요정들은 그녀에게 다가와서 손짓하며 함께 춤을 출 것을 권유했습니다. 요정들과 함께 춤을 추는 동안 루이미에르는 마치 시공간을 초월해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요정들의 춤은 시간의 흐름을 잊게 했고 루이미에르는 그들과 함께 하루 종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루이미에르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요정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다시 만나길 기약했습니다. 요정들은 그녀에게 작은 마법의 펜던트를 선물로 주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루이미에르는 집으로 돌아와 하루 동안의 모험을 가족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도 루이미에르의 이야기와 요정의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루이미에르의 모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루이미에르는 때때로 숲을 찾았고 요정들과의 우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고 새로운 모험과 아름다운 경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숲 너머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은 그녀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빛났습니다. 루이미에르는 자신이 찾은 숲의 비밀을 소중히 여기며 마법과도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리모주 근처에는 사람들이 감히 발을 들이지 않는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오래된 나무들로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고 그 나무들 사이에서는 환상적인 생명체들이 종종 목격되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숲은 신비한 힘을 지닌 엘프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은 자연을 보호하고 인간과의 교류를 꺼린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리모주에 사는 한 소년 루이는 어렸을 때부터 동화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언제나 마법의 숲을 탐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어른들은 늘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루이야, 숲은 위험해. 그곳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 살고 있단다. 그러나 루이는 어른들의 말보다 자신의 호기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루이는 손에 낡은 지도와 작은 가방을 들고 몰래 집을 빠져나와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의 초입에 다다르자 나무들이 무성하게 하늘을 가리고 있었고 숲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새들의 노랫소리와 바람의 속삭임이 그를 맞았습니다. 그는 두려움 대신 이상한 안도감을 느끼며 계속해서 숲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는 은한 빛을 따라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몽환적인 분위기에 작은 오두막에 다다랐습니다. 오두막 앞에는 은빛 머리를 가진 연로한 엘프가 루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이. 엘프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루이는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죠? 엘프는 눈을 반짝이며 너의 순수한 마음과 숲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너를 소개했단다 라고 답했습니다. 엘프는 루이를 오두막으로 초대했고 그곳에서 루이는 숲의 비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엘프는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주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루이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엘프는 그에게 마법의 씨앗 하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씨앗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심으면 너의 마음속 꿈과 희망이 피어날 거야. 루이는 엘프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마을로 돌아왔고 그곳에서 씨앗을 심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놀랍게도 그 씨앗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났고 루이의 정원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루이는 그 마법의 힘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전했고 마법의 숲은 그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존경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리모주의 마법의 숲은 전설로 남아 오늘날에도 자연의 신비와 경의를 기억하게 하는 이야기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 작은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왕자는 다름 아닌 작은 행성에 살고 있는 리틀 프린스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반짝이는 별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왕자는 하늘에 별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한 리틀 프린스는 별들이 사라지는 이유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먼저 그는 행성에 사는 여우를 찾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우는 사라진 별들은 어쩌면 인간들이 공해를 만들면서 별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합니다. 여우에게 고마움을 표시한 리틀 프린스는 지구로 여행을 떠납니다. 지구에 도착한 그는 파리의 에펠탑 꼭대기에 올라가 도시의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별들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프린스는 파리의 과학자들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합니다. 과학자들은 별이 사라진 이유가 지구의 공해와 빛 공해 때문이라고 설명해줍니다. 리틀 프린스는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에게 감사를 표한 리틀 프린스는 다음은 숲속에 사는 구름의 요정들을 만나러 갑니다. 요정들은 별빛이 빛났던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리틀 프린스는 별빛의 소중함과 그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리틀 프린스는 그러한 별빛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사람들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마을의 어린아이들에게 별빛의 소중함과 이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어른들에게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점차 그가 전달한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사람들은 하늘에서 별이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은 다시 별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리틀 프린스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별들은 다시 리틀 프린스와 사람들의 곁에서 반짝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자신의 작은 행성으로 돌아가 별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리틀 프린스는 자주 지구에 와서 사람들이 별을 사랑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작은 마을 루미에르에는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온통 신기한 장미들로 가득했는데 특히 밤이 되면 은은하게 빛나는 별 장미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이 별 장미는 오직 밤하늘에 별이 맑게 빛날 때만 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행운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루미에르에는 장미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 피에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원을 자신의 분신처럼 사랑했고 장미 한 송이 한 송이에도 따뜻한 정성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 밤 피에르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은은히 빛나는 별 장미들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여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피에르, 나는 이 정원의 영혼을 품은 장미 공주다. 곧 이 마을에 큰 시련이 닥칠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밤하늘의 별들이 언제나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꿈이 정말일까 궁금해하던 찰나 피에르는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작스레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마을 주변 숲에서 나타난 거대한 늑대가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의 꿈을 떠올리며 장미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피에르는 낮을 잊은 채 밤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밤이 찾아왔고 별 장미들이 하나 둘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별 장미를 잡았을 때 빛나는 장미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의 손에서 하나의 빛나는 검으로 변화했습니다. 놀란 피에르는 그것이 장미 공주의 도움임을 깨달았습니다. 늑대와 맞서 싸워라. 별들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피에르는 장미 검을 손에 쥐고 늑대가 기다리는 숲으로 향했습니다. 피에르는 밤하늘의 별빛을 등에 지고 늑대와 맞섰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피에르를 비추자 늑대는 마치 빛에 지친 듯 눈을 피해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는 모든 용기를 다해 늑대를 물리쳤고 그 순간 장미 검이 본래의 장미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의 용맹과 장미 공주의 축복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후 루미에르는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여전히 장미 정원을 가꾸며 살아갔고 밤마다 별 장미를 보며 장미 공주와 밤하늘의 별들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별들이 루미에르를 지킨다는 믿음을 굳게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루미에르의 아이들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 별들 중 누군가가 장미 공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꿈꾸었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루이즈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옛 할머니가 사셨던 집 근처의 고즈넉한 숲을 산책하곤 했습니다. 그 숲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정원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발견한 적이 없었죠. 어느 날 루이즈는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해가 지기 전까지 집에 돌아가야 했기에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그녀 앞에 작은 길이 나타났습니다. 길은 쌍둥이 나무 사이로 이어져 있었고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루이즈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길을 따라가던 루이즈는 마침내 물창한 나무들 사이로 눈부신 빛을 발하는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원에는 온갖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크고 작은 분수들이 음악처럼 물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전설의 마법의 정원임을 직감한 루이즈는 흥분하여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황금색의 커다란 사과나무가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에는 반짝이는 호수와 마법의 먹줄을 가진 노파가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루이즈는 그 노파에게 다가갔고 노파는 미소를 지으며 루이즈를 반겼습니다. 안녕, 어린 소녀야. 내가 여기에 오기를 오래 기다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즈는 자신이 어떻게 정원에 올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노파는 루이즈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를 칭찬하며 그녀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루이즈는 잠시 생각한 후 첫 번째로 그녀의 마을 사람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노파는 환한 미소와 함께 바로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 자신의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다시 미소를 띠며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이즈는 너무나 많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항상 마음속에서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노파가 모든 소원을 들어준 뒤 루이즈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전에 왔던 때와는 다르게 훨씬 수월하고 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숲을 빠져나왔을 때 하늘은 노을이 지고 있었고 마을은 예전보다 더 평화롭고 활기찬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루이즈는 마법의 정원의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소원 덕분인지 마을 사람들은 더욱 협력하며 행복하게 살아갔고 루이즈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속 평화를 간직한 채로 성장했습니다. 마법의 정원은 마치 꿈같은 경험으로 남아 그녀의 추억 속 깊숙이 자리 잡았지만 그녀의 삶에는 항상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법의 정원은 비록 누구에게도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루이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소중한 경험을 통해 세계를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